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과거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에 그 대가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대표까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 한다라고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소환에 응해 수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소식 강창구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60여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앞서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제공하고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받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사건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검찰이 관련 기업 6곳 전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시간 문제였다는 분석입니다.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국회에 모여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대표까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내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앞서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수부는 혐의를 추가해 다시 한번 영장을 신청했는데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수사에 주력해온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시간을 48분 앞당겨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수부는 최상범 용산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지휘가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 30분부터 지휘 선언을 하는 오후 11시 8분까지 40분가량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범 50일이 지난 특수본의 수사 성패는 사실상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에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특수본 수사는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윗선 수사는 물론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송치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방역당국이 내일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을 발표합니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감소 추세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내일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연속 8만 명을 넘었던 신규 확진자는 7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소식 서영석 기자입니다. 전문가 공개 토론과 자문위원회, 당정회의 등 그간 의견을 수렴한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하향 확인이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인데 한꺼번에 모두가 마스크를 벗는 건 아닙니다.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지만 우선은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약국, 병원 등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초기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헬스장과 같은 실내 운동시설, 사우나, 노래방, 대형마트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설 연휴 전 마스크를 벗자는 데 힘을 싣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날짜를 정해두는데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과 중국의 지속적인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 역시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1일 신규 확진자는 75,744명. 수요일 발생 기준 16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47명으로 닷새째 500명대였고 사망자는 62명으로 6일 만에 6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틀 연속 이번 겨울 유행 최대치를 경신했던 신규 확진자는 다소 주춤했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내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는데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례적 효도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인데요. 정부는 선제적 대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내년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내년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9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인 82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인구 감소 영향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실업률은 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시장 관리에 나서 범정부 일자리 TF를 통해 청년과 여성,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정부 일자리 사업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TF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고용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어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대책은 내년 1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지 300일 만에 방미인데요.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지원 계획으로 화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미 의회도 찾아가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복을 연상시키는 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 색인 노란색과 청색 줄무늬가 섞인 넥타이를 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어깨 동무를 하며 환영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훈장도 전달했습니다. That is your leadership. Thank you,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Mr. President. Of course, thanks my partisan support, thanks Congress, and thanks from our just ordinary people to your ordinary people, Americans. 300 days. Hard to believe. 300 days. Been going through this, and Putin's ways to brutal assault,
on the Ukraine's right to exist as a nation and the attack on innocent Ukrainian people for no reason other than intimidating. 전쟁 중인 국가의 정상이 외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백악관은 미국의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초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춰 2조 3천억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 패키지에는 장거리에서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이 포함됐습니다. 그간 확전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지만 겨울 들어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자 처음으로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This could take some time to complete the necessary training, but the Patriot battery will be another critical asset for Ukraine as it defends itself against Russian aggression. 패트리엇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무기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공 능력 강화의 핵심 조치가 될 것이라며 영토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